여러분 24시간 영업을 포기한다. 지금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말입니다. 불야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불야성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청진동 해장국 가면요. 언제든지 가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진동에 가면 해장국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야지 이게 야간에도 문을 열어놓는데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놓나. 이게 대체적인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게다가 손님이 안 오면 지금 전기료 폭탄이나 난방비 폭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난방비만 하더라도 지역 난방비가 34%가 올랐잖아요. 도시가스는 36.1%, 2%가 올랐습니다. 전기료도 29.5%가 올랐어요. 1월에만. 2월에는요. 더 많이 오르겠죠.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택시를 한번 타보면 진짜 놀랍니다. 택시 요금이 심야 시간에 50%가 올랐어요. 50%. 저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이 정권의 이 생각 없는 사람들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요. 경제는요. 요만큼도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요금이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밥을 먹을까요? 술을 마실까요? 안 합니다. 처음은 잘 모릅니다. 처음은. 그런데 택시를 타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차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가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기사분들은 많이 안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서울 웬만한 거리는 이제 10,000원이 돼버렸어요. 10,000원. 웬만한 거리는요. 게다가 말입니다. 야간에는요. 택시 타기 겁나요. 뭐 50% 실제로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50% 올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24시간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악재가 악재를 또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올라서 안 그래도 인건비가 부담이 엄청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오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야간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전기료나 가스비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나오니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댓국밥집 사장님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육수 한번 끓이는데 옛날에는요. 한 달에 육수 끓이고 뭐 가스비 하면 뭐 한 40만 원 정도 나왔다. 제가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것을 할 때는요. 한 23만 원, 25만 원 선이었거든요. 지금은요. 많이 나올 때 4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60만 원 나온대요. 6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어제 제가 저 강동구에 그래도 참치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장사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방장 혼자 일하고요. 일하는 알바 5시간 쓰는 게 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알바 5시간 쓰는 게. 이게 왜 점심 장사를 안 하느냐 물었더니 뭐 여러분도 다 같이 들으셨죠. 못 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점심 장사까지 하면 녹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격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참치는 전량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참치 수입 단가도 굉장히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여러분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요 참치 먹을 때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참치 먹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동네 상권에 있는 가게도 가스비나 전기료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심 장사를 안 한다는데 24시간 영업하는 불야성 같은 감자탕집이나 해장국집이나 아니면 고깃집이나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실물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실물 경제라는 게 결국은 소비예요. 소비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의 한 축이거든요. 소비, 수출, 투자 이렇게 세 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소비가 이렇게 확확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요. 공장을 덜 돌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 수출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지금 경기 악순환의 신호탄 제가 많이 터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물 경제의 어떤 작은 단서만 있어도 이게 경제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요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는 자영업자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아니 뭐 어렵다 하는데 포기하지 말란 말이 되느냐. 여러분 경제라는 건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고요. 내려가면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 계속 하시면서 결국은 버텨가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니면 가게를 접고 그냥 놀아야 되는데 참 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동네 상권에서 그래도 참치도 주방장 혼자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그러면서 최악의 버티기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이지만 뭐 힘들지만 버텨내는 게 그게 저는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렵지만 버티자.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